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뉴스 큐레이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영화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영화 관련한 회사들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헐리우드가 시끌벅적하다 들었는데 바로 워너브라더스 인수전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100년 영화 제국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둘러싼 그 쩐의 전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말에 그 세계 최대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가 워너 브라더스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넷플릭스가 이제 헐리우드까지 싹 다 접수하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난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월요일에 반쯤 원고를 써놓고 밤에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밤중에 이제 파라마운트가 예. 이제 워너브라더스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적대적 인수에 나서겠다. 이런 기사가 블룸버그에 난 거예요. 그래서 네. 원고를 싹 다 갈아엎었습니다. 지금도 딜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핫한 소식일 것 같은데 네.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이 지금까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이거는 먼저 짚어주세요. 네, 간단하게 팩트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워너브라더스가 이제 10월에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간 후에 인수 후보가 세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그리고 파라마운트, 그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보유한 컴캐스트 이렇게 미디어 공룡들 세 곳이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지난 5일에 워너브라더스 이사회가 새 주인을 선택했는데요. 바로 넷플릭스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워너브라더스의 영화 스튜디오하고 드라마 제작사이자 방송 채널인 HBO 그리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인 맥스를 사들이고 이제 나머지 뭐 CNN, 디스커버리, 유로스포츠 이런 케이블 방송 부분이 인수 대상에서 빠집니다. 빠진 부분은 신규 회사로 분리해서 남게 됩니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의 사업을 인수하는 데 쓰는 돈은 720억 달러, 네. 105조 원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계약 성격을 보니까 그 MOU가 아니고 그 구속력 있는 계약, 그러니까 Definitive Agreement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깨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인수자로 확정이 된 상태였던 겁니다. 네. 근데 불과 사흘 뒤인 8일에 파라마운트가 이제 워너브라더스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선언합니다. 워너브라더스 이사회가 인정하든지 말든지 시장에서 주주들 주식을 직접 사들여서 승부 보겠다라는 겁니다. 예. 파라마운트는 이제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고요. 공개 매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네. 공개 매수 가격이 주당 30달러로 넷플릭스가 제시한 주당 27.75달러보다 더 비싼 가격이에요. 그래서 총 779억 달러, 114조 원을 쏟아붓겠다. 는 계획입니다. 파라마운트는 일부 사업부만 가져가는 넷플릭스와는 달리 워너브라더스의 케이블 TV까지 모두 합쳐서 통째로 그것도 전액 현금으로 인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진짜 쩐의 전쟁이네요. 네. 그런데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 둘 다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네, 지금 워너브라더스가 지금 강력한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IP 왕국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지금 디즈니,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이어서 워너브라더스가 전 세계 IP 수익 톱 3에 듭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 해리포터 시리즈가 있고, 예. 뭐 배트맨, 슈퍼맨 그런 DC 히어로 그리고 왜 역사상 가장 철학적인 악의 아이콘이라는 조커, 예. 이 조커도 워너브라더스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HBO의 왕자의 게임 하우스 오브 드래곤 같은 그런 팬덤을 가진 콘텐츠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듀운과 매트릭스 이런 SF 명작도 워너의 손끝에서 탄생했고 예. 뭐 시트콤인 프렌즈, 뭐 빅뱅 이론, 뭐 바비, 매드맥스, 레고무비, 톰과 제리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장르와 시대를 넘나드는 콘텐츠가 모여 있습니다. 그렇네요. 워너브라더스가 1923년에 설립돼서 올해 102년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IP들은 단기간에 쌓일 수 있는 자산이
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갖게 되는 인수자는 IP뿐만이 아니라 그 102년의 역사와 세계관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화업체를 사고 파는 싸움이 아니고 글로벌 문화 권력을 바꿀 수 있는 세계의 경쟁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탐나는 회사긴 하네요. 네.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스트리밍 업체가 되긴 했지만 IP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계속 받았으니까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오징어 게임이나 케이팝 데몬 헌터스, 뭐 브리저튼 이런 히트작은 많기는 한데 장기 수익을 보장하는 IP가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월가에서 항상 넷플릭스 주가를 전망할 때 실제 나왔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가 100년간 축적된 그 워너브라더스의 역사와 그 정체성을 100조 원을 들여서 이제 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 게다가 이제 넷플릭스 창업자인 그 리드 헤이스팅스가 워너브라더스에 맺힌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넷플릭스가 헐리우드에서는 정통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무시를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처음부터 스트리밍 사업을 한 건 아니었고, 이제 1997년에 우편 배달로 이제 DVD를 빌려주는 사업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편 배송 서비스 하는 뭐 비디오 가게 뭐 요런 거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2010년에 이제 넷플릭스가 DVD도 빌려주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이제 확대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당시에 그 워너브라더스의 모회사였던 타임 워너의 CEO인 그 제프리 베코스가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했었는데 넷플릭스가 위협적이지 않냐 이런 질문이 나왔더니 마치 알바니아군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하고 같다. 전혀 이야. 위협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알바니아가 그 발칸반도 막 남쪽에 그리스 위쪽에 붙어 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잖아요. 예. 면적이 우리 뭐 대한민국의 3분의 1 크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알바니아 군이라는 거는 아주 작은 나라의 보잘것없는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듣고 그 넷플릭스 리드 헤이스팅스가 이 치욕을 잊지 않겠다 이러면서 한동안 이제 알바니아군 그 군번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인식표를 목에 걸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정도예요. 거기다가 사건이 또 있었는데요. 네. 넷플릭스가 이제 워너브라더스의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트리밍 판권을 달라라고 여러 번 부탁을 해요. 네. 근데 워너브라더스가 단호하게 노라고 합니다. 돈을 준대도 싫다고 한 거죠. 예. 그런 취급을 당하던 그 알바니아 군이 15년 뒤에 정복자가 돼가지고 나타난 거죠. 네. 이제 워너브라더스 이사회는 아직까지도 이제 넷플릭스의 계약을 깰 의사는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딜을 끝까지 해낼 가능성이 넷플릭스가 더 높다. 그리고 인수 후의 시너지도 가장 클 것이다. 이런 판단 때문인데요. 그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게 되면 IP 외에도 그 헐리우드 스튜디오를 이제 확보하게 돼서 미디어 제국을 완성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스튜디오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영화 제작사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상징성이 굉장히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전 세계에 배급하고 또 IP를 관리하는 종합 콘텐츠 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트리밍에 특화되어 있는 그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장착하게 되면 디즈니에 필적하는 그런 무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네. 사실 넷플릭스가 계약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좀 뒷북치는 느낌이 있어요. 파라마운트는 왜 그럼 뒤늦게라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워너브라더스를 갖고 싶어했던 그러니까 가장 열망이 많은 주체가 바로 파라마운트였어요. 예. 그래서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에 이제 지난 여름부터 계속 뭐 인수하고 싶다라고 러브콜을 보냈었고 시장에 소문도 나서 이제 예. 워너브라더스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파라마운트는 여러 차례 이제 인수가를 높여서 써서 제안을 하다가 마지막에 주당 $30로 질렀거든요. 가장 높은 가격을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너브라더스 이사회한테 선택을 못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파라마운트 주장은 이 딜이 처음부터 불공정했다. 그래서 이사회 설득은 지금 물 건너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이제는 직접 주주들을 설득하겠다라고 방향을 튼 겁니다. 예.
파라마운트는 데이비드 앨리슨이라고 그 영화 제작자 출신의 40대 CEO가 이끌고 있는데 예. 그 데이비드 앨리슨은 워낙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실리콘밸리 거물인 레리 앨리슨 그 오라클 창업자의 아들입니다. 예. 그 20대 영화 제작사인 그 스카이댄스를 세워서 톰 크루즈하고 손을 잡고 그 굉장히 눈에 띄는 성공을 이뤄냅니다. 탑건 매버릭이 대표작입니다. 지금 할리우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꼽아라 이러면은 바로 이제 데이비드 앨리슨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 8월에 데이비드 앨리슨의 그 스카이댄스 하고 그리고 1912년 설립된 헐리우드에서 가장 오래된 스튜디오인 파라마운트하고 합병을 했거든요. 바로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이렇게 이제 회사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파라마운트도 미션 임파서블이라든지 뭐 트랜스포머, 인디아나 존스 그리고 뭐 스타트랙 이런 영화 IP를 보유하고 있지만 매출 기준으로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 중에 한 6, 7위권 정도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비드 앨리슨은 파라마운트 합병 때부터 그 워너브라더스나 아니면 다른 스튜디오를 더 붙여서 그야말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제국의 왕이 되고 싶어 했다. 이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라마운트가 이제 넷플릭스보다 더 워너브라더스 인수에 절실한 이유는 이제 자체적인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재무적인 안정성도 지금 좀 떨어져요. 그래서 최근 구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도 올 3분기에 적자를 냈고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입니다. 네. 파라마운트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데 워너브라더스를 공개 매수로 한다. 이거 무리 아닌가요? 네, 워너브라더스가 파라마운트를 인수자로 선택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재무적 안전성 그리고 복잡한 자금 조달 구조 때문인데요. 이런 우려와는 달리 이제 파라마운트는 자금 조달에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입니다. 네. 데이비드 앨리슨한테는 지원군이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워너브라더스 인수자금의 아버지인 레리 앨리슨 그 오라클 창업자가 120억 달러, 그러니까 17조 원의 현금을 쏴줬고요. 그리고 중동 국부 펀드들도 24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레리 앨리슨은 도널드 트럼프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오래된 이제 공화당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의 남편인 그 제러드 쿠슈너가 이제 데이비드 앨리슨 쪽에 합류했습니다. 쿠슈너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파트너스가 자금을 대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위까지 가세하다 보니까 이제 파라마운트에 힘이 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시작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예. 관련해서 연달아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7일에 이제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인수자가 됐다는 발표 직후에는 넷플릭스가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아져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우려를 나타냈고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앨리슨이 이끄는 파라마운트 쪽이 좀 정치적으로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트럼프가 얼마 전에는 어느 쪽도 특별히 내 친구는 아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야, 진짜 파라마운트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굴제 미디어 기업들이 전부 탐내는 워너브라더스. 그럼 워너브라더스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회사라는 얘기인데 네. 그런데 이런 회사가 왜 이제 매물로 이렇게 나올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네, 이제 워너브라더스는 1923년 그 폴란드 이민자 출신의 워너 4형제가 세운 회사예요. 예. 그래서 이름도 이제 워너브라더스입니다. 1960년대 들어서 이제 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워너 가문은 이제 회사를 매각하게 됐고 그 뒤로 지금까지 경영권 손바뀜을 여러 차례 겪게 됩니다. 1990년에 이제 시사주간지 타임하고 워너가 합병하면서 타임 워너가 됐고요. 그 뒤에 CNN을 인수하면서 세계 최대 미디어 기업으로 한동안 군림했습니다. 불행의 시작은 2000년 이 닷컴 버블의 정점에서 일어나요. 예. AOL이라고 그 인터넷 기업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화선으로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뭐 이메일이나 채팅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포털 역할을 했는데 당시 이제 한국에서는 하이텔이나 천리안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AOL이 한참 잘 나갈 때 타임 워너를 인수해서 AOL 타임 워너가 탄생하게 돼요. 근데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2002년에 AOL 타임 워너는 이제 당시에 미국 기업 역사상 최대 분기 손실액 542억 달러 적자를 냈고 경영 교과서에 실린 최악의 M&A 사례가 돼버리고 맙니다. 결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통신회사 AT&T가 2018
2018년에 타임 워너를 인수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내리막을 걷게 되거든요. 통신회사가 미디어 산업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창의성하고 예술성은 죽이고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다가 이제 결국 워너브라더스는 경쟁력을 잃었다. 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AT&T가 2022년에 손을 뗐고요. 이제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을 가진 디스커버리하고 워너미디어가 합병해서 지금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까지 오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전통 미디어가 이미 좀 사양길로 접어들은 데다가 부채는 산더미처럼 쌓여서 독자 생존하지 못하고 매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번에도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한 사람이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 하잖아요. 승자의 저주. 네. 이런 걸 당하지는 않을까요? 시장에서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워너브라더스 총 부채가 50조 원에 달하거든요. 예. 현금 100조 원 넘게 써서 지분을 인수하는 것 외에도 이제 부채를 떠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디어 콘텐츠 사업을 키우는데도 사실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제작비가 무섭게 오르고 있거든요. 미국 영화 평균 제작비가 이제 지난 10년간 50% 넘게 상승했다. 이런 예. 조사가 있습니다. 이걸 넷플릭스나 파라마운트 모두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을 텐데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을 때의 실패의 저주가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넷플릭스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1위가 되기 위해서 예. 그리고 파라마운트는 도태되지 않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각각 도박에 나섰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에 역대급 위약금이 걸려 있는 것도 좀 부담 요인입니다. 예. 넷플릭스가 독과점 문제 같은 게 걸려서 거래가 깨진다면 워너브라더스 쪽에 58억 달러,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야, 계약만 깨졌는데도 8조 원 이상을 돈을 내줘야 돼요. 와. 네, 이거는 넷플릭스 인수 가격 대비 8% 정도 해당되는데 예. 일반적인 인수불발 위약금이 한 1%에서 3%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예. 이번 인수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 반대로 이제 워너브라더스가 먼저 딜을 깨게 되면 넷플릭스에 28억 달러, 그러니까 4조 원 정도 물어줘야 되거든요. 예.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라더스가 내야 할 위약금도 우리가 떠안겠다 이런 예. 입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은 독과점 문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문제가 걸려서 이거 거래가 깨질 가능성 그것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번 딜의 최대 복병이 바로 반독점 규제입니다. 네. 이번 심사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이런 이제 규제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요. 합병 후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으면 경쟁을 제한하는 독과점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M&A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네. 넷플릭스는 미국 스트리밍 OTT 시장에서 20% 후반대 점유율을 이미 갖고 있어요. 워너브라더스 OTT인 HBO Max하고 합치면 30%를 넘게 됩니다. 규제에 걸립니다. 네. 넷플릭스 반론이 있기는 하는데요. 이제 스트리밍 시장만 보지 말고 이제 전체 동영상 시장을 봐야 된다. 유튜브, 뭐 틱톡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두 회사 합쳐도 20%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럼 파라마운트는 독과점 문제가 없느냐? 여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극장 배급 시장에서 독과점이 좀 심해질 수 있고 또 파라마운트의 CBS하고 워너브라더스의 CNN이 한 지붕에 있으면서 뉴스 시장 장악력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파라마운트가 시장에서 주주 지분을 끌어모아서 역전승을 하던 간에 아니면 넷플릭스가 인수 가격을 여기보다 더 높여서 다시 이제 맞불 작전을 하던 아니면 제3의 후보가 역습을 하던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간에 이제 반드시 넘어야 되는 게 바로 반독점 심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컨텐츠 강국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먼 미국에서 일어나는 인수합병 전이긴 하지만 한국 시장에도 뭐 영향 없을까요? 그 지금 전문가들 의견이 좀 갈립니다. 예. 우선 제작 시장의 영향을 보면 넷플릭스가 인수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제 워너 IP에 집중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그런 외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거래 상대방이 힘이 세질수록 예. 우리는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제 투자 조건이 엄격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그렇네요. 하지만 오히려 이제 강력한 IP 기반으로 한국 콘텐츠하고 결합해서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대 전망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면 넷플릭스에 맞서기 위해서 한국 시장을 좀 중요한 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한국 극장가에서는 이제 파라마운트하고 워너브라더스가 합쳐져서 이제 영화 배급 집중도가 쏠리면 이제 스크린 독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좀 봐야 되잖아요. 예.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넷플릭스가 인수했을 때 좀 체감이 더 클 겁니다. 아무래도 해리포터 전 시리즈, 예. DC 영화, 예. HBO 드라마 이게 넷플릭스 한 곳에서 아. 다 볼 수 있게 된다. 그렇네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즐겁죠. 그렇네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구독료가 인상될 가능성을 또 고려를 아. 해야 됩니다. 넷플릭스가 맥스하고 통합 요금제 해가지고 당장은 뭐 가격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시장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가격 결정권은 아무래도 이제 기업 쪽으로 기울게 되잖아요. 이제 그래도 이제 어쨌든 누가 이기든 간에 새로운 미디어 질서가 탄생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한국 콘텐츠 산업도 이런 거대한 변화에 대비해서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자. 그리고 자체 IP를 확보하자. 이런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유,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한국 토종 OTT 이런 게 좀 더 네. 활성화됐으면 참 좋겠다. 더 빨려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생각마저 갖게 되는 그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정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